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ITQ 엑셀 6일차 수업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거는 이제 함수예요. 함수. 6일차와 7일차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if랍 이것만 풀면 합격. 그래서 if랍에 해당하는 이 함수 1번. 그리고 이제 내일 공부할 7일차에서는 이제 함수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1번과 함수 2번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만 좀 잘 풀어주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가 함수 6문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6문제 중에서 아무리 못해도 4문제 이상은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좀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어떤 파일을 열어 주셔야 되냐 하면 여기 들어가서 먼저 요거 이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기초 탄탄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같이 제가 설명을 해서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열어줘야 되는 파일은 요 함수 1번입니다. 그죠? 함수 1번 파일을 열어놔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한번 파일을 열어놓고, 우리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 1번. 여기 함수 1번 열어놔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열어놔 주시고, 열어놓고 일단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여러분들 시트 탭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sum, average, max, mean, median에서 쭉 이렇게 함수 시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 시트 눌러라 그러면 요 시트 눌러주시면 되고, 요 시트 눌러야 된다 그러면 또 요 시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문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혹시 문제 보는데 혼동스러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은요, 함수 1번 파일을 불러와 썸 시트를 선택합니다. 그럼 썸 시트라고 하는 요 시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맥스 시트를 눌러주면 요거를 또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보실 줄 아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함수는 우리가 이제 엑셀의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함수로 완성하는 합격의 마침표. 그래서 교재의 가장 마지막에다가 제가 이 함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6일차에 있는 내용과 7일차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함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 함수가 어렵기는 하지만 여기 이것만 풀면 합격이라고 하는 if랍 그 다음에 또 교재에 제가 또 따로 해놓은 ITQ 엑셀 함수만 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분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풀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함수도 6문제 다 해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기초 탄탄 가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 함수 입력의 기본 원칙. 그죠? 엑셀에서 함수를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뭘로 시작을 해야 된다? 는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는으로. 그래서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 우리가 이 2가지로 한번 봐볼게요. 직접 입력하는 방식. 직접 입력하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함수 마법사를 활용하는 방식. 그래서 저는 주로 이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if 함수라든가 추주라든가 여러 가지 중첩으로 되어 있는 함수 안에서는 직접 또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2가지를 여러분들이 병행을 해서 좀 해주시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다? 함수 마법사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뭐냐? 여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쪽에 나와 있는 이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를 좀 해놓고 작업을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는 이 국어에 대한 점수의 합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직접 계산한다라고 하면 는 하고 이거 클릭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잠깐만요. 더하기 요거 누르고 클릭하고 더하기 누르고 더하기 누르고 더하기 누르고 엔터를 누르거나 요 체크 표시를 눌러주게 되면 답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요게 계산을 해야 되는 숫자가 적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만약 100개에 대한 학생에 대한 국어 점수의 합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100번을 클릭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쵸?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또 어떤 셀을 누락시키는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함수.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셀들의 합을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sum이에요. sum. 그래서 요거를 직접 내가 함수를 입력한다 그러면 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sum을 여러분들 이렇게 SU만 적어도 여기 앞에 이렇게 sum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고 가로를 내가 직접 닫아주셔야 되는데 닫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가로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함수의 끝은 가로를 열고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딱 닫아야 돼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는 요 체크, 요 확인 버튼, 입력 버튼이에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간단한 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함수 마법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함수 마법사를 하는 방법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요게 이제 함수 마법사잖아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Shift F3인데 요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요거 누르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서 함수 목록에 썸이 있다 그러면 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지만 없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에다가 함수명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함수명을 입력을 할 때는 한 3글자 정도 입력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검색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썸으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썸이 필요하니까 썸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넘버원의 범위를 어디 부분을 계산을 할 거냐라고 하는 범위 지정이 나와요. 우리 여기 할 거잖아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함수 마법사가 가로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직접 계산할 땐 가로를 했었어야 되는데 함수 마법사를 이용할 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옆에 있는 거는 우리가 요거를 이제 체육핸드 조절점이라고 했잖아요. 함수를 계산할 때는 이제 체육핸드 조절점을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식을 여기다 그대로 복사하는 거야. 그렇지만 뭐가 셀 주소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옆으로 체육핸드를 해주시게 되면은 알아서 답이 나와요. 여기는 C3, C7이었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D3, D7. 이쪽은 23, 27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계산을 할 때는 는이 들어간다. 직접 계산을 할 때는 내가 는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는을 해야 되겠지만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할 때는 는이라든가 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절로 어떻게 돼요?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함수를 접하시는 분들은 마법사를 익히고 그 원리를 좀 터득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때 직접 계산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요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아래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엑셀의 계산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류를 낸다라는 거. 그래서 뭐냐면 구분기호. 요 쉼표라고 하는 구분기호가 있고 콜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쉼표는 이렇게 생긴 게 쉼표고 콜론은 땡땡이 콜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콜론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입력을 할 때 Shift 키를 같이 누르고 해야 됩니다. 그쵸?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긴 건 세미콜론이에요. 요게 콜론입니다, 여러분들. 요 콜론이 나오게 그 쉼표하고 콜론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같이 여기에 있는 국어 점수에 대한 합계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 부분이 땡땡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C3 셀부터 C4 셀, C5 셀, C6 셀, C7 셀에 있는 내용들의 합을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콜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고 요 쉼표라고 하는 건 내가 골라서 계산하는 거야.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는 썸을 이렇게 했어요. 썸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나 요거 김철수의 국어 점수 계산할래? 그리고 나 박지성의 국어 점수 계산할래? 쉼표 눌러주는 거야. 그다음 정민호에 대한 국어 점수 계산할래? 이렇게 해서 특정 셀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눌러주면은 선택한 그 사람에 대한 국어 점수의 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쉼표라고 하는 거는 뭐다? 여러 개의 인수를 각각 구분할 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셀만 A1, B3, C3 셀만 쏙쏙 골라서 어떻게 해요? 더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쉼표로 구분하는 거고 콜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함수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더 많겠죠. 콜론으로 범위 지정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문자열일 때는 값이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일 때는 꼭 큰 따옴표에다가 감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요 if 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 A1에 있는 값이 90 이상이면 합격, 불합격이다. 근데 요 합격이라고 하는 거랑 불합격이라고 하는 거 문자잖아요. 근데 여기다 큰 따옴표가 지금 안 들어가면 얘는 오류가 나오는 거야.
올바른 얘는 어떻게 된다? 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 줘야지만 올바른 값이 나온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가 아닌 한글, 영문, 문자, 텍스트 이런 곳에는 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큰 따옴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요 비교 연산자 함께 쓰이는 조건도 큰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이제 count if라든가 sum if라고 하는 함수에서 요 조건을 입력을 하실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쓰는데 그냥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여기서 오류가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함수 공부하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좀 여러분들이 count if에서 또 sum if라고 하는 조건에 맞는 개수,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 함수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소 방식을 좀 아셔야 돼요. 주소 방식을. 아까 여러분들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요거 하나를 구하고 제가 요거 하나를 썸을 구하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채우기를 하니까 주소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C3, C7이었는데 얘를 클릭을 하니까 D3, D7로 바뀌었고 얘를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327로 바뀌었잖아요. 주소가 알아서 어떻게 돼요? 변경이 됐어요. 그런 주소는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 참조. 수식을 드래그하면 주소가 같이 어떻게 되는 거? 변하는 주소. 이런 주소들은 뭐라고 부른다? 상대 주소, 상대 참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3, D3, C4, D4, CO, DO, CO, DO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주소는 뭐라고 부른다? 주소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상대 참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소가 변해요. 그런데 절대 참조는 우리가 행이나 열 앞에 달러 기호가 들어가는 거. 요렇게 들어가는 거. 아까 상대 주소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 열 앞에 행 앞에 달러가 들어갔죠? 그런 주소들은 우리가 뭐다? 고정이 돼서 변하지 말아야 되는 주소들. 그런 주소들 앞에는 달러 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할 때 F4 단축키 배웠잖아요. 걔를 눌러서 고정하는 주소. 주소 자체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주소들은 무슨 주소가 된다? 절대 참조가 되는 거야. 절대 주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국어 점수에다가 특별히 100점이라는 보너스 점수를 준다라고 쳐요. 그래 여기에다가 우리가 썸을 여기다 구하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요 셀을 클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어만 100점을 주는 게 아니라 영어도 100점을 주고 수학도 100점을 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체크를 하고 채우기인들을 옆으로 이렇게 끌었어요. 그 얘네들은 변하지가 않았죠. 답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D1이 됐어요. 아까 C1인데 D1으로 바뀌었고 E1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점수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요 숫자에도 요거를 더하고 요 숫자에도 요거를 더해야 돼. 그럼 요거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C1에다가 뭐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F4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고정이 되잖아요. 달러 C, 달러 1이 됐어요. F4를 누를 때마다 주소체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 요거는 상대 주소. 이렇게 눌렀을 때 C하고 1에 달러가 들어가는 건 절대 참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체크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513, 500으로 나올 거예요. 쭉 가서 보면은 513, 500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주소 체계를 한번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 건데 여기에서 컨트롤 키하고 우리 키보드에 있는 요 물결 표시라고 하는 걸 눌러주게 되면은요 이렇게 식이 보여요. 그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달러 안 바뀌었죠? 여기 고정 달러 C1 이쪽도 달러 C1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정된 주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다시 요 식을 답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컨트롤하고 물결 눌러주면 원래대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할 때 주소 체계가 변하지 말아야 되는 주소가 있어. 그런 주소에는 무슨 참조를 한다? 절대 참조를 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상대 주소에서 F4를 눌러주게 되면은 절대 참조로 바뀌고 또 F4를 누르면 행이 고정 또 F4를 누르면 열이 고정이 되고 다시 한번 또 누르면 상대로 바뀌어요.
또 여기서 또 누르면은 또 절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순환이 되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4라고 하는 단축키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 내용들은 이미 거의 다 알고 있을 건데 요 연산자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듭제곱, 백분율이라는 게 있고요. 요 비교연산자는 우리가 이미 했죠. 같다, 같지 않다, 아니다라는 거. 크다, 초가, 크거나 같다, 이상, 이후. 그쵸? 그거 그 다음에 작다, 미만, 작거나 같다는 이하, 이전이다 라고 하는 거. 날짜 표현할 때, 숫자를 표현할 때 말하는 게 다르다라 그랬죠? 이하냐, 이전이냐. 그래, 텍스트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요 합이라는 글자, 문자니까 큰 따옴표가 들어갔죠? 요도 격이니까 격의 문자니까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데 요 문자와 요 문자를 묶어줄 때 요 엔드 연산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함수 결과 뒤에다가 원자를 내가 집어넣고 싶어. 그럴 때 요 엔드 연산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식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놓고요. 여기다가 엔드 연산자 집어넣고 문자니까 여기다 원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체크를 눌러주게 되면 함수 결과 뒤에 원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나머지 채우기들 해주게 되면 나머지에도 이렇게 원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수와 함수 결과에다가 어떤 특정 단위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럴 때 그걸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용하는 게 엔드 연산자, 연결,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필수적으로 좀 암기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함수 공부를 하기 위한 필수 영단어. 영어 단어가 뭐 많이 영어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은데 뭐이냐? 범위를 의미하는 거. 요 렌지라는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렌지, 어레이, 그리고 REF. 그죠? 요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까 같이 우리가 이렇게 sum 같은 거 함수에 들어가면 여기 넘버라고 나와 있잖아요. 넘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거, 수라고 하는 의미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영어 단어는 암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영어 단어는 좀 생소할 수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렌지는 범위라는 의미, 어레이도 범위다. REF도 범위다. 그리고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게 또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만약에 렌지, 크리테리어. 그러니까 크리테리어 렌지. 그럼 조건 범위예요. 그죠? 크리테리어 렌지가 되면은 조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잘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수는 이거예요. 여기는 함수들을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는 함수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거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함수다. 그렇다고 다른 게 안 나오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요 진하게 나와 있는 함수들이 시험 문제에 그만큼 출제가 좀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1번에서는 요 데이터베이스 함까지 공부하실 거고 여기 2호까지, 요까지, 날짜 시간 함수까지 함수 1번에서 공부하실 거고, 요거는 이제 함수 2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제 기본 함수. 그러니까 기본 함수에 해당이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있죠. 맥스, 여기 통계 함수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통계 함수에 나와 있는 함수들을 기본 함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교재를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 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다? 요 sum은 무슨 함수다?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다. 그래서 요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sum이라고 하는 함수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그림을 그대로 여기 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다가 요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그거고 그다음에 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 요 네모칸 하나를 해놓은 거는 요 네모칸에 있는 요 한 곳에다가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다?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sum이라는 함수가 뭐를 구하는 건지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sum은 뭘 구하는 거다? 합계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번에 있는 거 아까 연습했던 건데 다시 지우고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일을 열어서 sum 시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요 들어가는 순서를 제가 그림으로 캐치하면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답을 구하고자 하는 셀에다가 클릭을 해야 되겠죠. 클릭을 해놓고 여기서 함수 마법사, 요 f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함수를 검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썸을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썸 적어주시고 이 검색 버튼. 그쵸? 처음 하시는 분은 이렇게 따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파랗게 되어 있는 곳에서 썸을 눌러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국어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는 여기를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왔고 나머지도 답이 다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요거 채우기 핸들이라 그랬죠? 요거 요 작은 하단의 작은 점을 뭐라고 부른다? 채우기 핸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채우기 핸들에다 갖다 놓고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요거는 이제 기본 함수니까 좀 쉽게 내가 풀려고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다시요. 또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했 거지만 다시 한번 또 하는 겁니다. 여기 C8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아까처럼 는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는. 그리고 SU. 다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렇게 목록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여기 SUM이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뭐 한다? 더블 클릭을 한다.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를 드래그를 해줘요. 해줬죠? 그리고 나서 가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 됩니다. 당연히 닫고 상단에 있는 요 입력 단추 체크를 눌러주셔도 되고 뭐를 해도 된다? 엔터를 눌러주셔도 된다. 근데 엔터 누르는 것보다는요. 요 체크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왜냐 엔터를 누르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쵸?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머지는 다시 어떻게 해요? 옆으로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식이 나타나지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요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함수는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풀어주셔도 되고, 지금 우리가 는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잡한 함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 마법사에 좀 익숙해지시는 거를 익숙해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는을 이용해서 푸는 거를 푸는 거 방법대로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기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클릭을 해주시고 단가원, 판매 수량, 재고량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그쵸?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이제 기존에 있던 썸이 있으니까 요거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해 주시고 어디 부분을, 여기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옆으로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식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요 식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있는 또 여기 3번 문제로 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의 합을 또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썸이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1주차의 합이니까 여기에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옆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은 답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되게 쉬운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네 문제들 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또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4번도 방문 횟수, 구매 금액, 만족도에 대한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썸입니다. 그죠?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옆으로 어떻게 한다?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는 뭘 구해주는 함수냐면 여러분들 이 에버리지는 뭘 구하는 함수예요? 평균이에요. 요건 알아두셔야 돼. 썸은 합계, 에버리지는 뭐다? 평균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 에버리지 시트를 또 눌러야 되겠죠. 요거 이렇게 눌러주시고 에버리지 시트에 눌러서 여기 문제가 또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누구를 눌러야 돼요? 에버리지 검색해야 되겠죠? A, V, E만 쓰면 된다 그랬죠? 세 글자
검색 눌러주면은 여기 에버리지가 나옵니다. 그죠?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어디 부분? 국어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여기를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확인 눌러서 옆으로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 나머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또 누구냐? 2번 문제는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단가, 판매 수량, 재고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 에버리지. 이제 에버리지 가서 어디요? 요 단가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옆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네, 3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꼭 좀 다 풀어봐 주십시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서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대한 평균이죠. 아까는 합이었지만 지금은 뭐다? 평균입니다. 에버리지에 들어가 주셔서 또 어디? 요 1주차에 해당하는 곳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 나머지 뭐 눌러주시면 돼요? 채우기 핸들 쭉 해주시게 되면은 평균값이 나와요. 그죠? 네, 4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항상 답을 구할 때는 여기다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다 클릭하면 이쪽으로 채우기 핸들, 이쪽으로 채우기를 핸들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 마법사 에버리지에 들어가서 어디 부분 방문 횟수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고 확인. 그리고 옆으로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맥스. 요 맥스라고 하는 함수는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맥스는 최대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스는 뭐다? 최대값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맥스 시트를 눌러주시고요. 요 맥스 시트를 눌러주시고 맥스를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요 과목 중에서 가장 큰 점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맥스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점수를 구하는 게 맥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따가 하려고 하는 요 미니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미니라고 하는 거 여기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게 바로 뭐다? 미니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맥스를 검색을 하세요. 검색 눌러서 요 맥스 나오죠? 확인 눌러주시고, 어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요 맥스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세일 주소가 바뀌니까 여기에서 최대가, 여기에서 최대가,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요.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월별 최고 매출액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최고 매출액도 보시게 되면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들어가서 맥스 찾아주시고 확인 눌러서 어디 부분 1월 매출. 그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옆으로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가장 큰 값들이 나오는데요. 요거 샵샵샵 나오는 거 왜 그런다 그랬어요? 좁아서. 연럽이 넓혀주시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3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요 3번은 여긴데요. 3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 2차. 요거 잘 봐야 되겠죠? 요 1, 2차 통합. 멀리뛰기 최고 기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 2차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기록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값만 나오는 거예요. 채우기 핸들 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맥스. 그럼 어디라 그랬어요? 1, 2차니까 여기를 다 범위를 지정을 해야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6.21. 여기 안에서 가장 큰 숫자는 6.2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각각 가장 높은 조회수와 가장 많은 좋아요가 있는 거를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맥스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들어가 주셔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 옆으로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좋아요 숫자가 제일 많은 것도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러분도 이 김쌤 채널 좋아요 좀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게 바로 뭐다? 맥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 썸은 합계, 에버리지는 평균, 맥스는 가장 큰 값, 최대값입니다. 그럼 이제 또 누가 나왔어요? 민이 나왔어요. 요 민은 어떻게 된다?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가장 작은 값. 그래서 요 민을 클릭해 주시고 또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있는 점수 중에서 가장 적은 점수가 뭐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지금 4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 눈에 잘 띄잖아요. 근데 이거의 과목이 사람 인원수가 뭐 100명이다, 1000명이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점수를 눈으로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렵겠죠? 그럴 때 함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작은 데이터에서보다는 많은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 값을 찾아낼 때는 이렇게 맥스나 민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셔야지 그냥 눈으로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찾기도 어렵고 정확하지도 않겠죠?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민에 들어가 주셔서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 함수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범위만 드래그 해주면 답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과목별 최저 점수 구했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것도 보면은 월별 최저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들어가서 민에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1월달 매출액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확인을 눌러서 옆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최저값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아까와 다르게 1, 2차 통합 멀리뛰기에서 최저 기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한 군데만 범위 지정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민에 들어가서 범위가 어디다? 여기다. 그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옵니다. 가장 작은 값 4.95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 좋아요가 또 나오죠. 또 민에 들어가 주셔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조회수가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납니다. 옆으로 채우기를 해도 답이 또 이렇게 나타나죠. 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맥스, 민 잘 나옵니다. 맥스가 나오거나 민이 나오거나 잘 알아두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네, 메디안. 요 메디안이라는 함수도 가끔 등장해요. 뭐 1년에 시험에 우리가 총 16번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몇 번, 2번, 3번은 또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요 메디안이라고 하는 함수는 중간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맥스는 가장 큰 거, 민은 가장 작은 거, 요 메디안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뭐다? 요 메디안입니다. 그래서 메디안을 사용하는 방법도 동일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회원들의 연령 데이터 중 중간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연령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연령이 몇 살이냐?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메디안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주면은 요 메디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연령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중간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5에 해당이 되는 거래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2번은 신입사원 초봉의 중간값을 구하라 해서 요 초봉의 중간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답을 구하고자 하는 셀에 클릭하고 메디안에 들어가서 어디? 요 초봉이 있는 부분.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 또 뭐가 나왔냐면 요거는 대출 횟수에 대한 중간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메디안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부분을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 중간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을 확인할 때는 컨트롤 키하고 물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키하고 물결을 눌러주시게 되면 35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식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 값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수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한눈에 보고 싶다 그럴 때 이 컨트롤 키하고 물결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죠? 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물결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맥스, 민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 라지하고 스몰입니다. 라지하고 스몰. 라지하고 스몰도 우리 시험 문제의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요. 요 라지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거다? 크다라는 영어 단어고 스몰이라고 하는 거는 작다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런데 맥스하고 라지하고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맥스는 어떤 수들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뽑아내는 게 맥스잖아요. 그런데 요 라지라고 하는 함수는 세 번째로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수가 만약에 20개가 있어요. 20개의 수들이 국어 점수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세 번째로 큰 값이 뭔지를 내가 찾아야 된다.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뭐다? 라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스몰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거.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스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맥스하고 민은 무조건 가장 큰 거,
무조건 가장 작은 거를 뽑아내는 함수들이잖아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라지라고 하는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그 구문은 이렇게 들어가요. 어레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필수 영단어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레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이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여러분들 어떤 거라 그랬죠? 범위라고 했어요. 그죠? 어레이는 뭐다?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라지라고 하는 함수는요. 여기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k번째로 큰 값이기 때문에 이 구문이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하고 어떤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어레이라고 하는 게 범위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 단어를 알면은 좀 수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k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요 라지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판매 수량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판매 수량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나서 여러분들 함수 마법사에서 라지를 이제 구해 주셔야 되겠죠. 라지 이렇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여기 판매 수량 중에서 여기잖아요. 여기 판매 수량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이 K에다가 1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범위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50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 이번에는 또 옆에 있는 문제를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문제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번 문제는 실기 점수 중에서 여기 실기 점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또 몇 번째로 높은 거? 세 번째로 높은 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또 함수 마법사에서 라지죠. 라지에서 어레이 여기 실기 점수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거? K는 세 번째로 큰 거.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88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3번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은 대출 건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대출 건수 중에서 가장 많은 거를 구하고 결과 뒤에다 여기다 뭐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건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함수 결과에다가 어떤 특정 단위를 넣을 때는 연결 연산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엔드 연산자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또 이렇게 예시를 보여줘요. 그래서 예시에서 여기 뒤에다가 어떻게 됐어요? 건자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 라지에 들어가 주셔서 어디에서 대출 건수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몇 번째로 큰 거? 가장 많다라고 그랬어요.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잖아요. 그죠? 이걸 맥스로 구해도 되는 건데 함수는 뭐가 주어진 거야? 라지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번째로 큰 거다? 첫 번째다. 여기 2를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요게 끝이 아니라 여기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엔드 연산자 해주시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건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엔드 연산자 넣어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체크나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건자가 나옵니다. 그죠? 네, 이번에는 여기 보면은 두 번째로 높은 매매가를 구하래요. 요 매매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 그런데 뒤에다가 또 뭐를 붙여라? 10,000원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드 연산자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서 라지 들어가 주시고 매매가에서 몇 번째를 큰 거? 두 번째예요. 그죠? 두 번째. 자, 확인 눌러주시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수식 입력줄에서 엔드 연산자 넣어주고 뭐를 써야 된다? 10,000원을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88,000하고 10,000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스몰. 요 스몰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범위 내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겁니다. 제일 작은 걸 구하라고 하면 또 1번이 되겠죠, 번호가. 그래서 맨 처음에 구문이 범위 지정하고 K번째로 큰 숫자,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건지 그 K번째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단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로 검색을 해야 돼요? 스몰이에요. 그죠? 스몰을 검색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어디? 몇 번째로? 단가 중에서 몇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100m 기록 중에서
가장 빠른 거 구하라 그랬어요. 가장 빠른 거 구하라고 했다라는 건 첫 번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민으로 풀어도 돼요. 민으로 풀어도 되지만 함수가 뭐가 주어졌어요? 스몰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서 스몰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디에서 100m 기록 중에서 몇 번째로 빠른 거? 제일 빠른 거. 그죠? 1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3.8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3번 문제에서는 또 뭐가 나왔냐면, 가장 적은 분량 건수를 또 구하라 그랬어요. 가장 적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 1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값 뒤에다가 건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ND 연산자가 꼭 주어져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스몰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스몰 함수에 들어가서 분량 건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몇 번째로 우리가 여기 요 칸에서 여러분들 요 칸으로 넘어갈 때는 탭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1, 첫 번째죠. 확인 눌러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뭐를 넣어주셔야 된다? 건을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건. 그리고 체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3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에 있는 이 문제에서는 세 번째로 낮은 층을 구한 뒤에다가 뭐를 또 적어주라고 그랬어요? 층을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ND 연산자와 예제가 보이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스몰 어디에요? 층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몇 번째로 작은 거라고 했어요? 세 번째니까 여기다가 3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놔주시고 결과 뒤에다가는 AND 연산자 이용해서 뭐를 또 넣어주셔야 돼요? 층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이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함수 6문제 중에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 함수 잘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카운트하고 요 카운트 A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뭐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함수의 뜻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쩌다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지정된 셀 범위에서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얘는 요런 칸들이 셀이잖아요. 요 셀에서 숫자가 입력한 게 몇 개인지를 구하는 거.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이 몇 개냐, 셀의 개수가 몇 개냐. 그걸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뭐다? 카운트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카운트라는 함수고 요 카운트 A라는 함수는요. 지정된 셀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빈칸만 아니면 카운트를 다 그거를 세는 거예요. 그 셀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1번 문제는 취득점수가 입력된 여기 보면은 취득점수가 입력된 여기 셀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입력된 인원은 몇 명인지를 구하고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취득점수가 입력된 셀은 1명, 2명, 3명이에요. 그죠? 3명이죠? 이 결시는 점수가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가 뭔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count, count 눌러주시고 들어가 주셔서 어디를 숫자가 취득점수가 들어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하면 알아서 여기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만 세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끝이 아니다. 뒤에다가 명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AND 연산자 이용해서 여기다가 명을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명이 나왔고요. 이 밑에는 자격증 종류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자격증 종류가 기재된 항목은 총 몇 개인지 뒤에다가 또 어떤 거를요 AND 연산자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개수가 몇 개냐 구하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카운트로 구하면은 여러분들 봐보세요. 요거를 카운트로 구하면 이건 0이 나와요. 0이 나오죠? 그쵸? 카운트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문자니까. 그래서 얘는 뭘로 구해야 된다? 카운트 A로 구해야 돼. A, 카운트 A.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면 비어있지 않은 셀을 제외하고 몇 개냐? 4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다가 개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AND 연산자 넣어서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운트하고 카운트 A의 뜻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를 또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요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도 여러분들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요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는 뭐 이름이 좀 긴데 이 sum이 합계고요. product가 곱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대응하는 값끼리 서로 곱해요. 그럼 곱하면 어떤 특정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또 곱하면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 결과물을 다 합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sum product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rray가 범위라 그랬죠. 여기에 있는 내가 첫 번째 곱할 값이 있는 곳, 또 두 번째 곱할 값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알아서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대응하는 그 값끼리 곱해요. 곱한 최종 합계를 결과물에 보여주는 그런 함수가 바로 뭐다? sum product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요 총 판매 금액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요 단가하고 요 단가랑 요 수량을 어떻게 해요? 곱하래요. 얘랑 얘를 또 어떻게 해요? 곱하래요. 그럼 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거의 총 합계를 여기다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함수로 sum product로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sum 이 sum만 적어주셔도 여기 product라고 하는 게 나오죠? 눌러서 여기 array 첫 번째는 어디? 단가가 있는 곳을 드래그 해주시고 두 번째 array는 어디예요? 수량이 있는 곳을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여기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대응하는 값끼리 곱할 거예요. 곱한 전체 합이 바로 뭐가 된다? 요 54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를 봐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얘랑 얘를 곱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는하고 요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채우기를 하게 되면은 각각에 대한 곱이 나왔잖아요. 이게 셀 주소가 바뀌니까. 그쵸? 그럼 이거의 합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sum을 들어가서 얘네들을 다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두 번 했잖아요. 이거를 곱하고 다시 sum을 이용해서 더했잖아요. 그런데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대응되는 값끼리 두 개의 값을 어떻게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다 어떻게 해요? 대응하는 것끼리 곱해서 곱한 전체 합을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sum product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요 기본급의 모든 사원의 기본급의 총액을 구하래요. 그래서 여기 기본급은 시급하고 근무 시간을 곱한 결과가 기본급에 대한 총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 주셔서 sum product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디를요? 요 시급을. 어뢰의 1번은 시급.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근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 곱하기 근무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급을 먼저 드래그하고 근무 시간을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총합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함수에 대한 거를 지금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함수 중에서 특히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건 맥스, 민, 라지, 스몰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간혹 나오는 게 요 메디안이라든가 sum product. 그래 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목표가 찾기 할 때도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함수는 기본 함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범위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구할 수 있는 함수들이었고요. 이제부터 배우는 함수들은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요 랭크라든가 카운트 if, sum if 함수는 시험 문제 꼭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함수입니다. 특히 요 카운트 if와 sum if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랭크 함수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함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랭크라는 함수를 먼저 한번 보실 건데요. 요 랭크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어떤 수가 들어가 있는 목록 중에서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랭크하면 뭘 구하는 거다?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문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넘버가 나오고 요 REF라고 하는 게 나오죠. 우리가 영어 단어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 렌지, 어레이, REF가 있었죠. 요 REF가 또 범위예요. 범위가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올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올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인데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여기에다가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수를 매길 때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 될 수도 있지만 숫자가 낮은 수가 1등이 돼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시에 100m 달리기를 떴다라고 하면 1등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빨리 들어온 사람이, 그러니까 초가 낮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1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 순위를 구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기 올더라고 나와 있는 칸에다가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큰 숫자가 1등이 되는 거고요. 2를 입력을 하면 오름차순, 작은 숫자가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수라고 하는 거 구할 때는 문제에서 내림인지 오름인지를 알려줘요. 그럼 내림이다라고 나오면 여기다 0을 쓰거나 생략을 하거나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기다 반드시 뭐를 적어야 돼요? 1을 적어야 컴퓨터가 내림인지 오름인지 구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파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열어주셔야 되냐면 함수 2 파일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까는 함수 1로 하셨는데 얘는 함수 2 파일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 2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요 함수 2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함수 2를 열어주셔야 돼요. 이 함수 2를 이렇게 열어놔 주시고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있어요. 랭크, 카운트 if, sum if, 데이터베이스, 라운드 함수 이렇게 해서 5개의 함수를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요. 요 랭크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의 이렇게 점수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 학생의 점수 순위를 뭘로 구하라고 했냐면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내림인지 오름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rank.eq 대문자로 랭크만 적어주시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 rank.eq가 나오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넘버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넘버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요 셀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 85에 대한 순위를 여기에다가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이 커서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 순위의 기준점이 되는 거는 요 강민주에 대한 점수니까 요 85가 들어가 있는 요 셀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RE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는 요 85라고 하는 점수가 요 점수 안에서 몇 등 했는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할 건데 여기에 제가 지금 절대 참조라고 적어놨어요. 나중에 순위를 구할 때 또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값의 순위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준점은 얘가 되죠. 하지만 범위는 요 반짝거리는 부분이 범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도윤의 점수를 순위를 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기준점은 얘로 바뀌겠지만 요 C3이라는 게 C4, C5, C5로 바뀌겠지만 요 범위는 어떻게 돼요? C3부터 C10이라고 하는 요 범위는 변경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랭크 함수를 여러분들이 구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무슨 참조가 돼야 되냐면 절대 참조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랭크 함수에서 우리가 범위는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올더는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생략을 하거나 0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 0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사람 강민주는 6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체육인들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컨트롤 키하고 물결 표시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순위가 기준점이 되는 부분은 계속 변했잖아요. 상대 참조에 의해서 변했지만 여기는 이 범위는 어떻게 됐어요? 점수에 있는 순위를 매기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몇 등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절대 참조를 해놨으니까 주소가 어떻게 됐어요?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기록초에, 요 기록초 있죠? 요 기록초의 결과 순위를 오름차순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구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기록초가 가장 잘한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김철수가 지금 제일 잘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동일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1등, 1등이 나올 거고, 그 다음 2등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3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잘한 사람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랭크점 EQ에 들어가서 기준점이 되는 건 누구예요? 이민호의 기록초. 범위는 어디다? 여기 전체다. 근데 요거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참조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올더는 지금 뭐라고 했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 뭘 적어야 된다? 2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 체육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등수가 나옵니다. 1등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2등이 없고 여기 3등으로 나오고 4등, 5등, 6등으로 매겨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3번은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데 다 구하고 나면 결과 뒤에다가 위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드 연산자가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랭크.eq 들어가 주신 다음에 기준점은 요거죠. 방 여기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이 되고 요 REF라고 하는 범위는 그 전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다. 그리고 내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0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체육인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식 입력줄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뭘 넣어줘야 돼요?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위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엔드 연산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좀 아셨죠? 나머지 체육인들 해주시게 되면은 등수가 이렇게 매겨집니다. 여기도 지금 5200, 5200이 두 사람이 있죠? 그래서 1등, 1등, 2등이 빠지고 3등, 4등, 5등, 6등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REF가 점수 전체 범위를 드래그를 했을 때 F4키를 눌러서 반드시 무슨 참조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랭크 함수 푸는 순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랭크는 다 풀었고 이제 카운트 if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요 카운트 if라고 하는 요 함수는 요 카운트 if라고 하는 함수는 요 시트 눌러놔 주시면 되고요. 얘는 요 카운트 if는 카운트가 세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가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 if가 들어감으로써 조건이 들어갔어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요 카운트 if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단어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남았죠. 렌지, 범위, 크리테리어, 조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렌지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는 조건을 입력을 하는데 반드시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공식처럼 알아두셔야 돼요.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점수가 80점에 넘어가는 학생이 몇 명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여기에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점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카운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카운트 if가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요 렌지가 나왔죠. 요 렌지는 요 범위예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점수라고 써도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지정을 해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은 뭐다? 80점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80점 이상이라는 걸 쓸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80점 이상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5명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적어 주시면은 안 나와요. 그쵸?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큰 따옴표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5명.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2번 문제는 2020년 출판 도서수 2020년에 출판 도서수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이유라고 했습니다. 해당 일도 포함이라 그랬어요. 이유다라고 하면 부동어가 뭐다? 크거나 같다. 이상 기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건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클릭해 놓고 count if에 들어가 주셔서 어디에서 요 출간일이 있는 여기에서 그쵸? 여기에서 조건이 뭐다? 2020년 1월 1일 이유라고 했잖아요. 큰 따옴표 해주시고 이유니까 이상기호 2020년 1월 1일을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1월 1일 이렇게 적어주셔도 충분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다가 뭐를 넣어줘야 돼요? 건을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건. 몇 건이 됐어요? 4건이 됐어요. 그죠? 2022년, 20년 1월 1일 4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 식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번 문제는 독서 동호회 개수를 구하고 뒤에다가 뭐를 붙여라? 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독서가 몇 개냐? 요 하나, 독서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두 개고 뒤에다가 개자를 붙이면 되겠죠. 자,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count if 요 범위, 렌지는 범위다. 요 범위 안에서 어떤 거 조건이 뭐다?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러니까 독서가 이제 저거죠. 조건이죠. 그래서 독서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놔 주시게 되면은 독서가 나온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독서가 개수가 2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독서가 아닌 독서가 아닌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조건에다가 아니다 기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니다 기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요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독서의 개수고 여기 아니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독서를 제외한 나머지의 개수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뒤에다 개를 붙여야 되니까 위에다가 가서 엔드 연산자에 개를 넣어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요 4번 문제 있죠. 요 4번 문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평균 매출액 이상인 회사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요 매출액에 대한 평균값 이상인 게 몇 개냐 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함수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count if하고 average가 나왔습니다. count if하고 뭐가 나왔다? average가 나왔어요. 왜 average가 나온 이유는 average가 평균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이렇게 count if 함수에 이렇게 들어가 주셔서 여기 매출액이 평균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범위 렌지는 매출액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에다가 이상이라고 하는 기호를 넣어주고 이렇게 이상 기호 넣어주고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verage, A-V-E-R-A-G-E 평균 구하고 가로 열면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를 닫고 큰 따옴표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답이 0개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가 함수명을 같이 집어넣어주면 컴퓨터는 저 에버리지라고 하는 거를 평균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로 봅니다. 글자로 보니까 여기 이런 조건에 맞는 건 없으니까 그냥 0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함수하고 요 부동어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얘와 얘를 어떻게 해요?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부동어 따로, 함수 따로. 한 거를 갖다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부동어 따로 지정하고 함수를 따로. 함수에는 큰 따옴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순간 글자로 보기 때문에 함수는 독립적으로 에버리지해서 구해주고 그냥 부동어가 이상이니까 큰 따옴표 넣어줘서 부동어를 넣어주고 이 부동어와 함수의 결과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 연산자로. 그래서 몇 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고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은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평균값 보이죠? 요거 이상이 되는 거는 여기서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 뒤에다가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여러분들 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왜 엔드 연산자를 쓰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요렇게 쓰게 되면은 얘 자체가 이렇게 쓰면 엑셀은 자체를 얘를 뭐로 본다? 글자로 보는 거야. 글자로. 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글자 자체를 조건을 인식해 버리니까 여기 에버리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비교 연산자와 요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요 결과값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연결해 주는 거예요. 풀칠하듯이 딱 붙여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암기해 주세요. 조건은 count if 함수에 뭐가 들어가 있을 때 함수식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연결한다? 부동어와 함수명을 서로 어떻게 해요? 엔드 연산자로 연결해 준다라는 거.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 조건. count if 함수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을 때 연결하는 방법은 부동어 따로 하고 함수 따로 해서 그 두 개를 엔드 연산자를 어떻게 한다? 연결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count if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요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ount if 친구, 이제 sum if가 나왔습니다. count if 친구가 이제 sum if인데요. 요 sum if는 뭐다?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if가 빠지면 sum은 합계잖아요. 그죠? 조건에 맞는 뭘 구하는 거다? 합계다. 그래서 칸이 요 세 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요 영어 단어도 아는 단어잖아요. 렌지는 범위, 조건 범위, 크리테리어, 조건, 썸 렌지죠? 합계 범위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곳에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ount if와 마찬가지로 여기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1번 문제를 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 1번 문제는 애견용품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게 조건이에요. 여기 분류 중에서 애견용품에 해당하는 요 매출액에 대한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sum이라는 함수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 클릭 더하기 요거 클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조건에 맞는 sum if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곳에다가 조건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sum if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um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요 렌지는 어디다? 여기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범위. 그리고 탭을 눌러서 조건에다가는 뭐를 적어주면 돼요? 애견 용품을 적어주시면 된다. 더 큰 따옴표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매출액이잖아요. 여기 범위 지정하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승용차 여기 차종이 뭐에 해당하는 승용차에 해당하는 전월 예약 건수에 대한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요 결과 뒤에다가는 건을 붙이라고 했고 요 정의된 이름 전월 예약이라고 하는 요거는 어떻게 된다? 전월 예약 건수는 전월 예약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대요. 그죠? 이름이 정의되어 있어도 똑같아요. 푸는 방법은 들어가서 요 sum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는 어디예요? 차종이 있는 곳. 그리고 조건에다가는 차종이 뭐였어요? 승용차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요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다 넣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합계 범위는 뭐예요? 전월 예약 건수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전월 예약으로 나올 거예요. 왜? 이름이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뭐를 넣어주시면 된다? 건을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6건이 됐습니다. count if에다가 아래쪽에 맨 뒤에다가 합계 범위가 하나가 더 추가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죠? 3번은 그래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요 3번 문제도 이제 우리가 아까 sum if나 count if는 두 가지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꼭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sum if하고 count if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sum if하고 count if가 동시에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 요 개발 1팀.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개발 1팀이 있죠. 그리고 여기 기본 예산값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요 개발 1팀 기본 예산에 대한 뭐를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 그죠? 근데 주어진 함수는 sum if와 뭐가 나왔어요? count if가 나왔습니다. sum if는 조건에 맞는 뭘 구하는 거? 합을 구해주는 거고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뭘 구하는 거예요? 개수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평균은 우리가 보통 어떤 수들의 합을 구하는 게 이제 썸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에 대한 점수가 있다 그러면 요 점수를 다 더하면 이게 썸이 되잖아요. 그죠? 이 썸이 되는데 다 더한 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얘는 세 과목이니까 나누기 3을 하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요 썸이프는 어떤 조건에 합을 구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그 조건에 맞는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개수를 구하는 거는 카운트 i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um if와 count if가 주어지면서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공식처럼 알아야 돼요. 나누면 된다. sum if 나누기 뭐를 해줘야 된다? count if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구하는 순서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sum if 함수에 들어가서 조건 범위 개발 1팀이 들어가 있는 이 관리팀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요? 개발 1팀이라고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계산을 해야 되는 곳은 요 기본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지금 구한 거는 개발 1팀에 해당하는 기본 예산의 합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가셔서 여기다가 직접 나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나누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해야 된다?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나서 카운트 if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옆에 이름 상자 있죠? 여기 이름 상자에서 요 sum if를 눌러버리면 sum if 함수가 또 들어가요. 여기 옆에 있는 요 체크를 눌러서 여러분들 요 카운트 if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수식 입력줄 이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sum if 다음에 나누기 count if가 나오죠? 그럼 지금은 뭐예요? 개발 1팀에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국어, 영어, 수학의 과목이 세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 개발 1팀이 몇 개가 있는지 요 범위 안에서 개발 1팀이 몇 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count if로. 3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 구한 sum if에 대한 합을 요 3으로 나누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um if와 count 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 나눈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4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지금 보면 뭐가 나왔어요? sum if와 count if가 나오면서 복합기 제품에 대한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요 평균. 여기 나눠야 된다. 여기서 조건은 복합키가 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판매 수량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서 sum if 들어가 주시고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가 있는 요 구분에 들어가서 조건은 뭐다? 복합기다. 오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다? 요 판매 수량에 복합기 판매 수량에 대한 합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나누기 해주시고 여기에 가서 이제 뭐로 들어가야 돼요? count if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들어가 주셔서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복합기의 개수를 구해 주시면 돼요. 복합기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176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이제 라운드. 여기서 이제 라운드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인트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공통 공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공통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함수 이름만 다를 뿐 입력하는 순서는 다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dsum이라든가 daverage, dmax, dmin 이런 게 있는데요. dsum이라고 해서 d자만 빼버리면 그냥 sum은 합계잖아요. 근데 d자가 들어감으로써 조건에 맞는 합계, daverage는 조건에 맞는 평균, 그 다음에 dmax는 조건에 맞는 최대값, dmin은 조건에 맞는 최소값, dcount a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문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필드가 나오고 크리테리얼이 나와요. 그래서 크리테리얼은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 그런데 반드시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필드는 열 위치, 열 번호예요. 그죠? 내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곳에 열 번호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조건, 범위가 됩니다. 근데 이 조건도 필드명이 꼭 포함이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요거를 꼭 구문을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필드명을 포함한다, 필드명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왜? 이 함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뒷섬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합계를 구한다. 지정한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에 그 다음에 여기 함수 볼게요. 디에버리지는 조건에 맞는 평균이에요. 똑같아요. 필드명을 다 포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 함수 2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트를 눌러서 요거 눌렀죠. 요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교육사업의 총 기본 예산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썸이프나 카운트이프도 조건이 앞에 나오죠. 얘네들도 다 조건이 앞에 나와요. 보통 문제에서 조건은 앞에 나옵니다. 교육사업에 해당하는 기본 예산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뭐예요? 뒷썸입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뒷썸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죠. 전체 범위. 필드명까지 포함한 전체 범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몇 번이에요? 기본 예산이죠? 1번, 2번,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 번호는 3번이 돼야 돼요. 3번. 조건은 누구다? 사업 구분이 누구? 교육이다.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소업체의 총 근무 인원. 청소업체가 조건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근무 인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뒷섬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뒷섬이다. 똑같이 필드명을 포함해서 전체를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근무 인원이 1번, 2번, 3번에 있잖아요. 3번. 그리고 조건은 누구다? 분류가 누구? 청소업체. 청소예요. 그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26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과학, 공학. 요게 이제 조건이에요. 과학, 공학 분야에 대한 판매 가격에 대한 뭐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그래서 D 에버리지가 나왔습니다. 요 D 에버리지 함수 같은 경우는 목표가 찾기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히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또 함수가 되겠죠. 여기 들어가서 D 에버리지로 여러분들이 D 에버리지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세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은 어디다? 분야가 뭐에 해당하는? 과학, 공학 분야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또 평균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또 우정여행, 우정여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여기 9분의 우정여행이 있잖아요. 얘가 조건. 일반 요금에 대한 뭐를 구해라?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 에버리지가 또 나왔는데요.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 에버리지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여러분들 요거를 요렇게 지정하지 않고 저 요렇게만 지정할래요 라고 해도 되긴 돼요. 그쵸? 요렇게 구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일반 요금은 들어가 있어야 돼 데이터가. 그리고 나서 여기 열번은 몇 번 적으면 돼요? 그럼 얘가 1번이니까 얘가 몇 번? 2번이 되는 거고 조건은 구분이 누구다? 우정여행이다. 그래도 답은 똑같이 21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범위를 이렇게 전체를 지정하면 이 범위를 이렇게 전체를 지정하면 얘가 2번이 되면 안 되겠죠? 1번, 2번, 3번이니까 얘가 이제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3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열번호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열번호를 3번이라고 안 적고 여기를 눌러도 돼요. 필드명을 클릭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ITQ 시험에서는 필드명을 눌러보는 것보다는 열번호를 좀 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21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 ITQ 엑셀 시험에서는 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요 함수 있잖아요. 요 함수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다운이나 인트라는 함수하고 세트로 묶어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라운드라고 나와 있는 요 시트에는
요 시트에는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내용들을 조금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수식 처리와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만남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 ITQ 시험에서는 평균을 구한 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또는 합계를 구한 뒤 100원 단위에서 올림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는 반올림. 그러니까 5 이상은 올리고 4 이하는 버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이상은 올려주고 5가 아닌 뭐 1, 2, 3, 4가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올림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고요.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요 함수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그죠? 숫자만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 라운드 다운은 라운드업과 반대로 무조건 어떻게 한다? 버려지는 거야. 그죠? 무조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함수가 바로 뭐다? 라운드 다운, 내림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요 인트라고 하는 요 함수는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정수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를 모두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변환해 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인트다. 그래서 이 인트는 라운드 다운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라운드 다운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트도 소수점 아래로 소수점 아래를 다 정수 처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운 정수로 가니까 라운드 다운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릿수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요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을 하기 위해서는 요 자릿수를 지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죠? 막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가 소수점 첫째 자리고 얘가 둘째 자리고 얘가 셋째 자리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소수점이 없어서 정수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소수점이 없으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를 땡 처리로 만들어서 뭐 올림을 하거나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숫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0으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0으로 처리되는 거를 땡 처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 요 1의 자리의 자릿수는 또 1이고 여기도 2로 한다 그러면 소수점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지정이 됩니다. 그쵸? 요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표현이 돼요.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정수가 나오면 0이다. 소수점 첫째 자리 1, 둘째 자리 2, 셋째 자리 3이다. 그리고 앞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소수점을 남길 때나 뭐 정수로 만든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요 큰 단위로 최종 결과물 끝에 붙은 0의 개수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100단위다 그러면 0이 2개니까 2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2. 1000단위다 그러면 0이 3개잖아요. 3이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알아두시게 되면은 자릿수를 정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는 반올림 해주는 거. 그래서 어떤 수를 반올림 할 건지 수를 지정하고 뒤에다가 자릿수를 넣어주면 돼요. 다 동일합니다.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림해주는 거. 그리고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뭐 해주는 거예요? 내림해주는 함수다. 그리고 인트는 뭐 하는 거다? 요 인트라고 하는 함수는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까운 정수를 어떻게 하는 거? 내림해주는 함수다. 그죠? 그래서 어떤 숫자를 선택을 하면 그거에 가까운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요 인트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이제 여기 5문제 정도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라운드만 혼자 나오지 않고 이렇게 디에버리지랑 또 라운드업이랑 디에버리지랑 라운드 다운이랑 디에버리지랑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같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를 좀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요. 요 1번 문제는 소스류. 요게 이제 조건이잖아요. 판매가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온 평균은 반올림해서 1000원 단위까지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렇게 예제가 보여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예제가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앞에 걸 볼 필요 없어요. 얘를 보면 돼요. 얘를. 0이 몇 개예요? 3개죠.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먼저 라운드 디에버리지, 뭐 라운드 다운 디에버리지가 나온다 그러면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나 인트를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라운드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라운드.
라운드 함수에 이렇게 들어가 주셔서 이렇게 나오면 이 자릿수를 먼저 적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자릿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어떤 수를? 요게 어떤 수라는 걸 D 에버리지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D 에버리지를 직접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 직접 쓰면 되겠지만 직접 쓰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제 그림도 똑같이 해놨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 목록에서 D 에버리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도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나왔잖아요. 수식 입력지는 라운드 안에 D 에버리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필드명을 포함해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판매가가 있는 열번호 3번이 되겠죠? 여기 3번이고 조건은 누구다? 소스류다. 그죠? 분류가 누구에 해당하는? 소스류에 해당하는.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면은 원래는 답이 이렇게 나오지만 답이 원래 이렇게 나오지만 앞에 누가 있어요?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뒤에 있는 요 두 개의 숫자가 00이 되는데 3이 여기 세 개가 8이 올림수가 되니까 이 8이 1로 올라가서 31,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추가를 할 때 이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함수를 추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그림까지 이렇게 해놨고요.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2번 문제는 시뮬레이션. 요 시뮬레이션 게임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올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운드 업이 나왔겠죠. 올림을 해서 여기 문제에 있는 자릿수를 한번 예시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0의 개수가 2개죠. 그래서 자릿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럼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라운드 업으로 가야 되겠죠. 라운드 업이다. 더 자릿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운드 2를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라운드 2를 먼저 구했죠? 여기다 꼭 클릭을 해놔야 돼. 이걸 클릭을 안 하니까 또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꼭 클릭을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함수 여기 추가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D 에버리지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이렇게 라운드 업에 D 에버리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 판매 금액이니까 판매 금액이 세 번째. 조건은 누구다? 구분이 누구인 거? 시뮬레이션인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숫자가 올림이 돼서 3,9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 이 3번 문제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초등학생 얘가 조건이죠. 교육비에 대한 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교육비에 대한 평균을 초등학생 교육비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버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림이니까 라운드 다운이에요. 그죠? 라운드 다운. 그래서 자릿수를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0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러니까 3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라운드 다운으로 가주시면 돼요. 라운드 다운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자릿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넘버 칸에다가 커서를 이동을 해주시고 D 에버리지에 들어가 주셔서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계산을 해야 되는 교육비가 세 번째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조건은 누구다? 대상이 누구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교육비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올림을 했기 때문에 36만 4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인트가 나왔어요. 인트가. 여기 보면은 바느질 강좌의 평균 수강 인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하는데 내림에서 정수를 구하라고 하면서 int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12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다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수가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2를 구해야 돼요. 그죠? 12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먼저 무슨 함수가 먼저 들어가냐면 int가 먼저 들어가면 돼요. int를 들어가 주셔서 int 들어가서 여기에 바로 뭐가 들어가면 돼요? D 에버리지가 들어가면 돼요. D 에버리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범위를 지정을 하고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건 수강 인원이잖아요. 3번. 그리고 조건은 누구다? 분류가 누구에 해당하는? 바느질 강좌에 해당하는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6666.7인데 다 버려주고 바로 뭐가 나와요? 22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5번 문제는 여기 답을 한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북. 여기 이북이라고 나와 있는 가격, 요 가격의 가격 단위에 해당하는 중간값을 구하래요. 그럼 중간값을 구해주는 건 메디안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반올림해서 100원 단위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자릿수는 동그라미가 0이 개수가 2개니까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을 하셔서 먼저 뭐에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 라운드에 들어가서 자릿수는 뭐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자릿수를 먼저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넘버에다가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메디안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이런 메디안은 내가 직접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가 메디안을 적어주시고 가로를 열고 이북이니까 여기 이북 가격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함수를 직접 쓸 때는 내가 가로를 열고 닫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9,700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라운드라는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랑 뭐 에버레지랑 또는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이렇게 어울려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운드 함수에 관련된 이 자릿수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 1번에 있는 함수 중에서 적어도 4문제에는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죠? 4문제. 또 많게 나온다는 5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함수 1번에 있는 요 함수 1번, 2번에 있는 우리 6일차에 관련된 요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많이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시고 파이팅 해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일차부터 6일차까지 너무 잘했어요. 그죠? 그리고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되고 또 A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7일차 수업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